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가며 전투를 진행하고 있고 곧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긴장되는 상황에 중국에서도 호주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의 공원시형 루양 2급 구축함이 호주 영해로 침입해 호주의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에게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시킨 것입니다. 호주 해상 초계기의 조종사는 눈에 레이저를 맞았으며 이 때문에 앞으로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치열한 분쟁이 일어난 형국에 이제는 외계인까지 나타나 전 세계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돋보기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외계인으로 소설을 쓰려는 갑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최근 실제로 정체불명의 UFO와 미군의 F-22 랩터 전투기가 공중전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투는 약 40분간이나 이어졌고 현지 주민들은 F-22가 UFO를 향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까지 봤다고 하니 충격적인데요. 아무래도 UFO와 외계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군 또한 외계에서 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체불명의 여러 UFO들에 맞서 실제 대규모 전투를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미국에서는 전투기에서 포착한 신출귀몰한 UFO의 비행 영상을 생생하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 속 장면과도 같은 이 실제 외계 문명과의 전투 상황에서 인류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는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외계 UFO에 맞서 전투를 수행한 우리 한국군의 전투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와이 상공에서 UFO와 실제 교전을 수행한 미국의 F-22 전투기.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월 14일 오후 하와이 카우아이 섬 인근 공역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작전에 나섰다고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당시 이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응하기 위해 미 공군의 F-22A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고 공중에 떠다니는 기구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F-22 전투기가 확인한 결과 어떤 표식도 없는 원형의 비행체가 레이더에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미 공군은 대응 프로토콜에 따라 미확인 비행 물체에 여러 차례 통신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고 이에 따라 미 공군은 F-22 전투기에게 곧바로 스크램블, 즉 비상출격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F-22 전투기는 빠르게 이 미확인 비행 물체에 접근해 작전을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미 공군의 발표와 현지 주민들의 목격담을 비교해보면 이상한 정황이 한둘이 아닙니다. 미 공군에서는 이때 확인된 물체가 그저 흔한 열기구에 불과했고 F-22 전투기는 별다른 조치 없이 원래 기지로 귀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우아이 섬 현지의 여러 주민들이 SNS를 통해 올린 소식을 보면 전혀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해당 상공에서는 어떤 물체가 호버링하고 있었고 F-22 전투기가 출격한 이후 해당 상공에서는 섬 전체로 울려 퍼지는 강렬한 폭음을 2번이나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이 SNS로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는 약 40분이 넘게 그 자리에 떠 있었고 F-22 전투기가 미확인 비행 물체에 미사일을 쏘는 것까지 봤다고 합니다. 실제 공개된 사진을 살펴봐도 가운데 윗부분에 미상의 비행 물체가 보이고 두 발의 비행은이 UFO 아래쪽으로 선명하게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구름의 형태는 미사일과 같은 인위적인 무엇이 아니면 쉽게 만들어질 수 없는 현상이죠. 카우아이 섬의 주민들은 이 두 개의 미사일이 폭발하면서 폭음이 들린 것이라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행은의 형태를 잘 보면 F-22 전투기에서 발사한 공대공 미사일이 UFO를 따라가지 못하고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데요. 저것이 정말 UFO가 맞다면 F-22 전투기의 라곤이 되지 않았고 이를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AIM-120 암람의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나 AIM-9X 사이드와인더의 적외선 탐색기 유도 방식으로는 UFO를 조준하거나 공격하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월 17일 미 공군에서는 이 같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UFO는 없었으며 당시 F-22 전투기는 무장을 발사하거나 교전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듯하지만 해외 언론에서는 벌써 이를 두고 진짜 F-22가 UFO와 공중전을 벌였는지 아닌지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과 사진 등을 분석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40분 넘게 제자리에서 채공하고 있던 이 UFO가 이후에 갑자기 흔적도 찾을 수 없게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 미 공군의 발표대로 단순한 열기구일 뿐이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한동안 해당 상공에 떠 있다가 바람에 날려 천천히 어딘가로 날아갔겠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 같은 묘사는 그동안 발견되어 왔던 여러 UFO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현상이기에 흥미롭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에 출현한 UFO의 정체가 진짜 열기구 같은 것일 뿐이었다고 해도 여기 이보다 더 이상한 일이 바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어난 UFO 10여 대와 한국 방공여단의 전투.
1976년 10월 14일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저녁 어스름이 질 무렵 서울특별시 강북 일대 시민들은 서울 상공을 수놓은 10여 개 이상한 궤비행체를 발견합니다. 이 여러 개의 물체들은 마치 환한 조명처럼 밝은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유성이나 별똥별 같은 것이 아닌가 착각할 수 있지만 이 10여 개의 물체들은 일정한 속도로 반원형의 대열을 맞추어 천천히 남하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저것이 거대한 한 비행 물체에 밝았다 말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북한에서 내려보낸 전투기 편대일 것이라 말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MBC 라디오에 별이 빛나는 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수만은 실시간으로 이 제보를 받고 라디오를 통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수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이수만이 맞습니다. 이 괴상한 비행 물체들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서울 상공에 계속 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시각 궤비행체 출현을 알게 된 수도경비사령부 산하의 방공여단에서는 이 10여 개 비행 물체를 포착하고 격추시키기 위한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우리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였는데 북한과 강경한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라 저 궤비행체들이 북한에서 온 것일 경우 가만 내버려 둘 수 없다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당시 불과 2개월 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까지 일어났었다 보니 거의 준전시 상황이나 다름없었고 한 달 전에는 소련 공군 소속의 미그 25 전투기가 일본 홋카이도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와 하코다테 공항에 착륙해 망명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3일 뒤에는 중국의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나는 등 그야말로 동북아 전체가 극도의 긴장감 속에 대치하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UFO를 쳐다보고 있던 시민들은 저녁 7시쯤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쏟아지는 폭격과 굉음을 듣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우리 군의 KM-167, A3 20mm 발칸프로 추정되는 대공포가 UFO의 사격을 가기 시작한 것인데요. 무수한 주황색 예광탄들이 상공을 수놓으며 UFO를 향해 날아갔고 시민들은 UFO를 향해 우리 군이 십자포화를 퍼부는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처럼 우리 군의 대공포가 계속해서 사격을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UFO들은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고 대열을 맞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며 밝은 조명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UFO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느린 속도로 날며 회피 기동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대공포들은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UFO는 우리 국군의 공격에 반격을 하지 않아 심각한 전투로 이어지는 일은 없었고 우리 군에서 수십 분간 사격을 멈추지 않자 결국 UFO들이 북서쪽으로 물러나며 상황은 끝이 났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때 UFO를 향해 발사된 대공포탄들이 다시 지상으로 낙하하게 되자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1976년 10월 15일 동아일보의 기록을 찾아보면 여전히 이에 대한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민들의 목격담과는 보도 내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는 1976년 10월 14일 저녁 6시 19분을 전후하여 서울 시내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상공에서 2차례 대공 위협 사격이 있었다고 발표했는데요. 15일 국방부는 14일 저녁 비행금지구역 상공을 침범 군대 공포대에 경고 위협 사격을 받았던 항공인은 조사 결과 미국 NWA 항공사 소속의 보잉 707 화물 전세기 한 대였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 비행기가 14일 김포공항을 이륙해 일본 오사카로 향하던 중 항로착오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히고 경고 위협 사격의 유탄으로 부상한 시민 및 피해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보도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민들의 목격담을 보면 절대 보잉 707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외국 국적의 민항 화물기가 비행 제한 구역 내에서 장시간 비행을 한다는 것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고 보잉 707이 무슨 스텔스기도 아닌데 회피 기동 하나 없이 낮은 고도에서 우리 국군의 대공 사격을 받고도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인류의 과학기술을 한참 초월하는 UFO가 실존한다는 것을 미 국방부에서 밝히다 이미 미군에서는 UFO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0년 4월 29일 미 국방부는 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풀기 위해 공개하기로 했다며 세계 UFO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전투기 조종사는 UFO의 움직임에 감탄하기도 하고 추적을 성공시켰다는 사실에 환호하기도 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이후 UFO 조사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고 2021년 6월 25일 70쪽가량의 예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이 중 9쪽짜리 일반 보고서였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21년 동안 미 해군 조종사들이 UFO를 144번 관측했고 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중 대다수의 차례는 최근 2년 내에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분석한 결과 UFO는 레이더, 적외선, 광학장치, 육안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관측한 결과 반사된 빛이라거나 순간적인 기상현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UFO는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진짜이며 주로 군사지역에서 관측된다는 점, 그리고 추진체 없이도 상당한 속도로 가속할 수 있으며 공중에서 완전히 정지하는 중력과 물리학을 무시하는 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관성을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이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전자기파를 방출해 관측하는 쪽에 레이더나 발사장치가 작동되지 않게 하기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서워지는데요. 이 144건의 사례 중
중 단 한 건만 바람 빠진 대형 풍선이었고 그 이외의 143건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실체가 확실한 물체라고 합니다. 2008년 프랑스에서도 이미 UFO가 존재함을 밝히기도 한 만큼 더 이상 UFO의 존재는 음모론만이 아닌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 UFO들의 기괴한 움직임과 대응을 볼 때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 인류가 가진 것을 한참 능가하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학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발달된 문명을 가진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할 경우 그들이 선량한 이들일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다고 말한 바 있죠. 만약 블록버스터 영화 속에서처럼 진짜 외계인의 침공이 일어난다면 현재 당장이라도 끝장을 볼 듯이 대립하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할 것 없이 모두가 연합해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전쟁 상황을 보면 결국 인류에게는 강대한 공공의 적이 있어야만 진정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